대해서 IMF 팩토리에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기존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전에 IMF 팩토리에서도 앞에 나와서 많이 푸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배우실 보상 플랜은 심화 보상 플랜이에요. 실제로 내가 앞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풀어주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정말 근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보상 플랜,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을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보상은 어떤 게 다른지, 타 회사와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이거 푸는 것만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타 회사랑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대소잖아. 이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다른 거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통해서 보상 플랜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보상을 모르고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이 PM 사업을 하면서 여기 이제 제품만 잘 드시려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각자의 목표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은 직급 목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월 500을 벌 거야, 월 1000을 벌 거야 하는 금전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내년에 꼭 마라케시 갈 거야, 나는 BMW 탈 거야, 이런 목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목표 다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을 100%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상 모르면 어떻게, 내가 만약에 월천을 벌고 싶어요. 그럼 월천을 어떻게 벌 것인가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월천이 되려면 어떤 직급이 돼야 되고, 내 산하의 볼륨은 어느 정도 떠야 월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PM 시작했고 내가 열정적으로 지금 마음을 잡고 시작했으니까 잘 될 거야, 언제든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도 보상 플랜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같은 직급도요, 레그를 어떻게 짜느냐. 네. 저희 그룹장님들 처음에 세 라인만 내려가면 되는 줄 알고 위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세 라인만 그냥 주구장창 내려가면 되는 줄 알고 그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룹장님들이 처음부터 5라인이었다라는 걸 아셨으면 저희 그룹장님들 이미 다 CL이시거든요. 포인트는 이미 다 CL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점, 이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그냥 한 줄만 내려가도 돈천이 된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정말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 많아요. 그런 거는요, 네, 정말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고, 한 줄만 내려가게 돼도 돈이 된다는 거죠. 그죠? 사장님들? 한 줄만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줄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한 줄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직급도 레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직급도 그렇고 확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상을 모르면 비전을 우리가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제품 하나로 비전 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실제로 만든 그 과학자라면. 네. 그리고 먹여보면은 당연히 뭐 반응이 나오고 좋고 막 어디가 안 아파요 이러지만, 이 사업을 같이 나처럼 이 평일에도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여기를 오게끔 하는 그 비전, 그거 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상이 전달이 안 되면 비전이 크게 내려가진 않는다. 그쵸, 사장님? 우리가 제품과 보상, 이 양날개가 완벽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PM이 이렇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품만 좋았다 하면, 네, 이렇게까지 잘 됐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 때문에 내가 이걸 먹고 좋아졌는데요, 사람 성향상이요, 그거 나만 좋아지고 그냥 땡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냥 나만 좋아지고 땡, 그냥 뭐 남편이랑 같이 먹던가 누구한테 안 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마다
이거 소개하면 10%야 라고 얘기를 하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보상 플랜을 아셔야지. 그리고 내 파트너, 나와 같이 함께할 그 파트너의 네, 플랜도 우리가 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아시기 전에 반드시 이 용어를 아셔야 그 보상 얘기를 할 때 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팀 파트너. 다들 가입하셨죠? 스스로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스폰서님이 정보 조합해서 가입하셨나요? 스스로 가입하시면 가입하기 누르면은 거기에 팀 파트너, 그 다음에 무대 회원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 실수하시는 분 있다 없다? 있어요. 100%. 네, 정말 있다. 정말 있다. 그래서 스폰서한테 전화가 어떡해요? 아니면 막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잘못했는데 그냥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회사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네,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안내를 해줘야 돼요. 팀 파트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셨을 거고요. 쉽게 말해서 팀 파트너는 돈이 들어가는 회원, 우대 회원은 돈이 안 들어가는 회원. 돈이 왜 안 들어가는 회원을 만들어놨을까요?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공무원. 공무원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이런 게 많잖아요. 비리 같은 게. 그래서 뒤로 돈 받을까봐, 뒤로 돈 받고 이런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은 사이드 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우대 회원으로 가입해라 라고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도 그쪽으로 가입 안 한다. 우대 회원으로. 그쵸? 그 가족 이름으로 팀 파트너로 가입을 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대 회원은 그냥 딱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내가 누구한테 네가 한번 스스로 가입해봐 라고 전달해 주셨을 때 우대 회원으로 가입하면 안 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 팀 파트너로 기억하시면 되고, 팀 파트너는 P라는 약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주, 이것도 너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직주, 후원인이라는 건데 직접 사업 소개 및 제품을 권유하는 팀 파트너인 거예요. 직주. 제가 이 원장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에게 PM 한번 드셔보세요. 해서 이분이 가입을 할 때 후원인 코드를 넣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 8101-857 정소진을 넣고 가입하시면 이분은 저의 직주 회원이 되는 거고요. 이분한테 저는 직주 스폰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직주,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네트워크를 할 때 바이너리가 아닌 옆으로 쭉 하는 그 브레이크어웨이를 했기 때문에 밑으로 꽂아주는 그 추천인과 후원인이 따로 있다는 개념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후원인인데 저 직주로 저 밑으로 꽂아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정말 직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직주. 네. 그리고 포인트와 GV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 사업하실 때 조금 헷갈리시는데, 포인트는 직급 갈 때, 그리고 내가 후원 수당 이런 거 따질 때, 이런 모든 거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수예요. 포인트는 PV라고 됐죠. 근데 GV는요, 이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추천 보너스 받을 때만 GV를 본다. 나머지 모든 건 다 포인트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직접 추천 보너스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10% 주는 거, 회원도 받을 수 있는 그 직접 추천 보너스, 그거 따질 때만 이 GV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QM, 여기서 어느 하나도 저건 이건 모르셔도 돼요 할 게 없어요. 그쵸? QM은 뭐냐면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내가 처음 매니저를 달성하는 그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5월 달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4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4월 달에 가입해서 그냥 먹기만 하고 5월 달에 이제 액션팩 2개를 사가지고 이제 매니저가 된 거예요. 5월 달에. 그러면 이 5월 달이 나의 QM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A는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사업을 매니저 유지 조건을 CA라고 얘기를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매니저 유지 조건이 아니다. 매니저 유지 조건이라 하면 만약에 그 매니저 유지 조건을 못 지웠을 때 매니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야 우리가 매니저 유지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못한다 하더라도 매니저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니저 했다가 그 다음 달에 TP가 된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내가 매니저 유지 조건을 그 CA를 맞추면 바로 복귀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내가 1000포인트나 혹은 풀셋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래서 매니저 유지 조건이 아니고 사실은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그것 예,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맞췄는지 당신 체크해라 이거예요. 네, 이거를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죠.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나 스스로의 CA를 챙길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이제 많은 그 직대 오토십 회원들이 생겨났을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 CA가 맞추는 방법이 우리가 3가지나 있단 말이에요. 3가지 중에 내가 하나만 하면 되는 형식이에요. 만약에 그냥 그 3가지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면은 안 헷갈릴 거예요. 근데 3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총 1000으로 될 건지 그 직대 오토십 5명으로 될 건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잘 챙기셔야 되고 ABO는 이제 자동으로 3개월 주기로 배송되는 시스템인 거죠. 네, 자동 시스템이고 저희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ABO라는 게 자동 결제 시스템 3개월에 한 번씩 제품이 오지만 매달 똑같은 금액이 결제되는 누적되는 개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은 이렇게 있죠. 뭐 카보너스나 여행 보너스나 이런 것들은 빼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맨 처음에 매니저 되는 방법 내가 QM을 달성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완전 처음 오신 분 이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 이 사장과 들어보셨어요? 이런 보상은 처음. 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저기 사장님 들어보셨을까요? 다 처음이시죠? 저는 이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본인 아이디로 사장님의 아이디로 지금 QM 하셨어요? QM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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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직 매니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님을 빌려. 네, 매니저가 되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첫 번째로는 내 아이디로 1000포인트를 사시는 거. 네, 액션팩이 지금 500 해서 1000포인트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과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소개시켰어요. 그 소개시킨 사람의 총 합이 1000포인트면 또 매니저가 돼요. 나 혼자 해도 되고 내가 소개한 사람과 다 플러스해서 따져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오토십을 결제하는 그 1회차 때 풀셋을 구매하면 603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3번째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액션팩 달이라 액션팩으로 많이 매니저가 되시지만 평달에는 대부분 이 3번으로 하시죠. 왜냐면 여기 다 기준점이 1000이에요. 1000. 근데 이 3번은 60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포인트, 적은 금액으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3번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막 소리를 엄청 질렀잖아요.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매니저가 되는 방법 아까 2번째 본인과 산하합선 1000포인트면 이 매니저가 된다라는 예시인데요.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매니저가 되려고 할 때 내 밑에 그 파트너가 이미 매니저예요. 이미 매니저가 나보다 먼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매니저 거는 제외하고 1000포인트가 돼야 돼. 이 지금 노란색 구역은 빼고 나머지 총 합산이 1000포인트가 되어야 매니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래요? 왜?
이 매니저가 본인이 매니저 되는데 그 조건을 이미 썼잖아요. 그 포인트는. 그래서 그걸 또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되면 망한다. 저 밑에 1000번째 가입하신 분으로 인해 1번까지 다 그런 매니저가 통과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니저 되셨고 이제 CA, 내가 수당을 받으려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걸 내가 CA를 제대로 몰라서 이걸 체크를 못한다. 수당을 못 받았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스폰서 책임이에요? 이 정도 하면 물 좀 한번 주십시오. 아, 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다들 눈치가 없으십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네, 매니저 유지 CA, 이걸 몰라서 내가 커미션이 0원이다. 네, 내가 한 300을 받을 때 있어요. 근데 CA를 마지막 날 누군가가 뭘로 확 바꿔가지고 내가 못 받았어요. CA를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스폰서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장님들. 그 누구 책임이에요? 돈 벌려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돈 버는 걸 어떻게 받는지를 내가 체크 못 해가지고 그걸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냐는 거 도대체. 에? 그 사람 뭐 그 CA 받아서 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기하고 기억하셔야 된다. 네, 첫 번째, 본인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구매하면 그냥 아주 쉽게 통과가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야 이거 다 본인이 사재기 하라는 거야 뭐야 이런 느낌이시겠지만, 제품을 드시고 또 가족들과 같이 먹고, 그리고 내가 프로모션 때 내가 콜라겐과 젤슈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프로모션을 하네? 그럼 프로모션 때가 더 저렴하니까 그걸 사게 되잖아요, 내 아이디로.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업자니까 오토십 103포인트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BA 세트 500포인트 하나를 산다던가 액션팩 하나를 산다던가 이러면 그냥 600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막 저거 뭐야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과 산하 합산 1000포인트여야 한다. 좀 전에 얘기 드린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좀 전에 얘기 드린 거. 여기서도 또한 매니저 그룹 제외라고 얘기 써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오토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 산하에 직추, 아까 직추가 뭐라고 했죠? 직추세요? 사장님이? 직추세요? 직추 아니세요? 또 있으세요? 직추. 사장님이 이제 직접 누군가를 소개하실 거 아니에요. 소개하실 수 있잖아요. 그 직접 소개한 사람이 5명. 5명이서 오토십을 드시고 계신다. 그리고 사장님도 오토십을 드시고 계시는 상태다. 그러면 매니저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거고, 이게 되게 좋은 게 3개월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연장된다는 거예요. 이 매니저 유지 조건이. 왜냐, 오토십이 기본 3개월은 먹어야 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유지 방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사장님이 오토십 드시고 밑에 직접 추천하신 모든 분 5분이 오토십을 드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약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앞 상황처럼만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 중에 누군가는 막 소개를 해갖고 또 이 사람은 또 매니저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오토십을 이제 액션팩 샀으니까 끊어볼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상황인데요. 내가 직접 소개한 5명 중에 오토십을 먹고 있는 사람이 4명이네요. 4명이에요. 4명인데 이 사람은 매니저네? 잠깐만, 매니저는 제외된다고 했잖아. 또 이렇게 꼬이게 돼요. 근데 이 3번으로 CA를 맞추실 때는 이 오토십 개수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플랜은 이 모든 5명이 매니저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면 그 개수가 다 인정돼요. 이분 지금 눈빛이 이게 저게 뭔 소리지?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지금 이 눈빛 막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오늘 이렇게 딱 적당한 인원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네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도 좀 쉴 겸.
이렇게 매니저가 5명이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요 마지막 게 또 헷갈리죠. 요 마지막 게. 이 사람이 내 직추이긴 한데 이 사람은 액티 하나씩만 먹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오토십을 먹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이 오토십 안 하니까 이렇게 올라붙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직추만 해당돼요. 이 3번으로 인정되는 것은 나의 직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직추가 아니죠? 이 사람의 직추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직추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한 명 때문에 그럼 내가 매니저 유지가 안 되는 건가? 너무 아깝잖아요. 이 하나가 없어서. 근데 이 회사는요, 뭐 가만 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매니저를 유지시키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래? 이 사람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오토십 하나를 100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내가 100포인트를 추가 구매하시면 인정해줘요. 이게 4명이래도 내가 100포인트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그 풀어서 써놓은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돈을 받는 가장 우리 모두가 제일 처음에 접했을 보너스예요. 직축 보너스. 문을 좀 열어놓을까요? 문 조금만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이거 꺼주시면 GV 값의 10% 사실은 11%라고 알고 있었는데 11.5%라고 조현 사장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11% 정도인데 3.3% 저희는 세금을 떼고 저희 통장으로 꽂히는 건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10% 좀 넘어요. 그냥 근데 편하게 우리가 얘기하기 좋게 뭐 10.78%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 캐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십이 133,140원인데 GV를 따졌을 때는 113 GV예요. 포인트는 몇 포인트? 103포인트지만 GV는 113이에요. 여기서 사장님도 아셔야 될 거. 포인트보다 GV를 더 높게 주잖아요. 그쵸?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랠리에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김상현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딱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앞방이냐 뒷방이냐. 네, 랠리 안 오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지금. 앞방이냐 뒷방이냐. 우리는 앞방이라고 했어요. 앞방이 뭐냐면 초기 사업자들한테 최대한 많이 돈을 풀어주는 게 앞방이고 최고 높은 직급자들만 잔뜩 돈을 가져가는 게 뒷방 플랜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방, 네 앞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 다 초기 사업자이시잖아요. 이 GV가 포인트가 높잖아요. 네, 포인트만큼이었거나 이게 또 조금 낮았다면은 초기 사업자들 혹은 회원들이 받아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데에서 받아보지 않아서 개념이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네트워크나 이런 곳에서 다른 네트워크도 회원을 추천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데 제가 했던 뉴스킨 같은 경우는 5%예요. 근데 5%인데 이 GV도 낮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어제 김상현 차장님이 얘기하신 그 앞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우리는 보상 플랜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 게 이런 거 하나에도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사장님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토시발 하나를 소개를 했을 때는 14,700원 정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 그게 직접 추천 보너스다. 그리고 직접 추천 보너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해당되죠. 액션팩 그리고 매달 액션팩이 없을 때 하는 그 5세트짜리 그 BA 스페셜 있잖아요. BA 스페셜 액션팩 그리고 웨이 그리고 보틀 티셔츠 뭐 이런 것들 있죠. 걔네들 가만히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포인트 GV 다 나와 있거든요. 걔네들은 GV가 없어요. GV가 없는데 직접 보너스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곱하기를 해줘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 직접 보너스는 GV가 없으면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를 굴리시는 분들은 그러면 액션팩 말고 그게 더 낫겠네. 풀셋이 더 낫겠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그걸 추천하면 내가 추천 보너스를 받잖아요. 풀 보너스를.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렇게 한번 1년에 2번 하는 큰 프로모션인 거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면 훨씬 더 내가 이제 직급을 가시거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직축 보너스. 그리고 풀 보너스는요, 풀세트가 있잖아요. 저희 92만 900원짜리 풀세트가 있어요. 6개월치. 풀세트를 구매하면은 이 풀 보너스가 지급이 돼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풀세트를 구매했을 때 그 위에 스폰서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 이거는 헷갈리시는 게 전월 직급을 따지는 게 유일하게 또 이 보너스예요. 그건 왜인지 모르겠지만 회장님한테 이거 헷갈리니까 바꿔달라 이러면은 우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월에 이때는 이제 8월 지금 왜 8월이야? 4월. 5월, 4월, 6월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풀세트를 하나 소개한 거예요. 내 친구한테 풀세트를 소개했어요. 근데 다음 달에 커미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번 달에 일한 거 다음 달에 받으니까. 근데 이 풀세트를 소개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전달에 무슨 직급이었냐에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월 달에 그냥 무슨 직급도 아니지 사실은. 네가 회원이었냐 아니면 매니저였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QM도 매니저로 또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에 QM을 소비자로 인정했으면 돈을 처음에 좀 성공할 뻔했는데 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5월달에 내가 이걸 소개했지만 4월달에 만약에 TP였어요. 회원이었어요. 그렇다면 6월달에 얼마 받는다? 78,000원을 받는다. 그럼 나머지 78,000원은 어디로 가요? 상위 매니저님. 네, 나의 스폰서. 이때 4월달에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는 스폰서로 차나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위에 스폰서도 TP였어. 그럼 이 TP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매니저를 유지한 스폰서에게 나머지 78,000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달에 이 사람이 QM이었어요. QM이었다면 이 금액이 아닌 15만 6천원을 온전히 받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풀 보너스예요. 그리고 리테일 보너스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하시는 분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6레벨 보너스. 6레벨 보너스예요. 6레벨 보너스는 매니저를 세대로 구분 지어서 6레벨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냐? 1레벨은 5%, 2레벨 3%, 3%, 다시 5레벨은 5%, 6레벨도 5%. 5, 3, 3, 3, 5, 5.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냐? 만약에 이 1세대에서 만약에 5,000포인트를 했어요. 1세대가 5,000포인트를 해서 5,000 곱하기 5% 준다고 했죠. 5% 곱하기 0.5 곱하기 1,300원 고정 환율. 요거는 그냥 고정값이에요. 그냥 이거는 왜 0.51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없어요. 그냥 이 회사가 그렇게 정한 거니까. 이 뒤에 거 빼고 이 앞에만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세대에서 또 똑같은 5,000포인트를 했어요. 그러면 5,000포인트 곱하기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3%. 네, 3% 곱하기 0.5 곱하기 1,3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5,000포인트를 해도 1세대에서 5,000포인트를 받는 게 내가 금액이 더 크겠죠. 5%를 받으니까. 2, 3, 4세대에서는 3%씩 받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6레벨 보너스에서 타 회사와 가장 큰 차별점은요. 매니저만 돼도 일단 4레벨까지 준다는 거예요. 매니저만 돼도.
우리가 사실 그 부상을 풀다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풀어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매니저만 돼도 6레벨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6레벨 보너스라는 거는 맞는데 4레벨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4레벨 보너스까지 매니저부터 MM까지는 4레벨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MM 바로 밑단계 IMM이 되면 5레벨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밑단계 VP가 되면 그때 이제 온전히 6레벨을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차별성은 뭐냐면요. 타 회사는요. 매니저 정말 이제 막 사업자 된 사람에게 4레벨까지 주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1레벨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냥 내가 매니저라면. 단 한 직급이라도 승급을 해야 한 레벨이라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제 진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앞방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들한테 많이 풀어주는 부상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M부터 MM까지는 초기 사업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IMM부터 이제 초기 리더로 인정해 주니까 초기 사업자들까지 다 리더십 보너스를 6레벨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게 그 앞방 플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대부분 내가 언니를 소개하고 언니가 엄마를 소개하고 엄마가 이모를 소개하고 이모가 아들을 소개하고 아들이 친구를 소개하고 친구가 엄마를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때 나로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6레벨 보너스라는 건 다 각각 한 라인당 딱 6명씩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슨 돈이 돼요? 안 하죠. 네, 이 중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비전을 보고 막 소개를 해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1세대는 이분인 거예요. 1대. 이분이 1대인 거예요. 나의 1대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뭐예요? 소비자. 나로부터 다 포함된 소비자예요. 그러면은 나의 위에 스폰서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나는 매니저. 그러면 나의 스폰서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만큼이 1대인 거예요. 이 사람부터는 그 사람한테 이제 2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6대까지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스폰서로부터 이 사람이 나의 1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스폰서한테는 2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6대는 스폰서한테는 7대가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모두가 동일하게 6대씩 받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폰서가 내 거 다 받아가잖아요.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나로부터 시작한 6대까지라는 걸 딱 정해줬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QM이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여기서도 또 QM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QM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모든 보너스마다 QM은 되고 QM은 안 되고 QM은 여기 포함되고 QM은 여기 포함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QM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은 QM은 매니저로 또 반영이 안 된대요. 아까 풀셋 얘기할 때는 어땠어요? 풀셋 얘기할 때는 또 매니저처럼 인정해줘서 15만 6천 원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매니저로 반영이 안 된대요. 근데 아까 풀셋 했을 때 QM을 매니저로 인정해서 우리가 좋았어요, 싫었어요?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안 돼. 좋죠, 여기도. 완전 좋죠. 맞아. 완전 좋죠.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렇게 이런 경우 흔치 않지만 막 쭈르르륵 막 한 달 안에 다 밑으로 쭈르륵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오토11 풀세트, 오토11 풀세트 해가지고 다 QM이 된 거야, 그날. 그러면 이 사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라는 건데? 아니에요. 네,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매니저고 이게 다 QM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매니저 산하에 모두 1대가 되는 거예요. 네. 사장님도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QM은 매니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M이 매니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또 저희가 그 얘기를 뺄게요. 복잡하시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큰 보너스 하나가 리더십 보너스죠. 리더십 보너스 이것 또한 타 회사와 극명하게 이렇게 차별이 돼요. 이 리더십 보너스가 저는 어쨌거나 우리 모두의 목표가 CL이잖아요. 다 같이 CL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의 파트너가 나를 추월했거나 동급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리더십 보너스에서 진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PM이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리더십 보너스 때문에 정말 이 리더십 보너스가 보세요. 매출 포인트에서 2%에서 21%로 뭐라고 써 있어요? 무한대. 무한대 지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어느 정도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조건.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직접 요만큼만 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6레벨은 어때요? 6대까지 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무한대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의 파트너가 나랑 동급과 동급 이상만 아니라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천대 만대 무한대까지 내려간 걸 내가 다 리더십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커미션 차이가 확 나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VP부터 SP까지는 내레그 유지 시 추가 0.5% 지급을 해준다고 써있죠. VP 필요 지급이 뭐예요? SM 페라인이잖아요. SM 페라인에 25,000포인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VP인데 SM이 네 라인인 거예요. 여기서 안 나와도 돼요. 이 사람은 매니저고 이 사람이 SM이에요. 이렇게 돼요. 네, 꼭 나의 직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를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럼 PT가 될 때 나의 직대 세 라인이 IMM이 되어야 내가 PT가 되느냐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IMM 될 때 나의 직대가 다 MMM이어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PT가 될 때도 IMM이 직대여도 되고 이 라인에서 저 밑에 IMM이 하나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매니저고 그쵸? 이렇게 돼야 쉬운 보상인 거죠. 무조건 직대라고 하면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겠죠. 네,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또 요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PT가 IMM 이렇게 세 라인 나오면 또 PT가 되나요? 안 돼요. 이거 물어보신다고요. 처음에는 이건 아니에요. 라인 세 라인에서 필요 직급이 나와야 한다. 내 직주도 아니고 세 라인에서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SM은요 매니저에서 내가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생기고 2,500포인트가 된 사람이 SM이에요. 여기 SM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SM은 사실 죄송하지만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SM부터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보너스예요, 저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리더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리더라는 말이 여러 명을 이끌어야 리더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이 한 명을 리드해도 나는 리더예요. 둘 중에 내가 리더인 거거든요. 이 회사에서는 그것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파트너만 있어도 당신을 리더라고 인정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0.5% 추가 지급을 한다는 것은 VP인데 VP는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저기 12%의 리더십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돼 있는데 이 사람은 네 라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12.5%가 되는 거예요. 12.5%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0.5%를 추가로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나와 동급이거나 나를 추월한 라인이 아니라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나와 동급이거나 나를 추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
리더십이라는 저 보너스 이름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PT인데 똑같은 PT 사장님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처음과 똑같이 우리 애 키우듯이 리드를 할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급이 됐다는 것은 이미 이 나의 파트너가 나만큼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리더십은 그 사람이 받는 게 맞아요. 심지어 나를 추월했어요. 그래도 제가 받아야 돼요? 아니죠. 저를 추월해서 저보다 더 잘하고 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받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는 산하에 SM 이상 직급자가 있을 경우 차액을 보너스로 지급한대요. 그 말은 SM 이하라면 이 사람은 보너스를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M. 매니저는 리더십 보너스가 없어요. 못 받아가요. 그럴 경우에 내가 이쪽에서 일어나는 내가 확보한 9%의 리더십 보너스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TP도 마찬가지죠. TP,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SM, 이 사람은 이제 리더십 보너스를 받기 시작했네요. SM은 2%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9%에서 이 사람이 2%를 받아가는 걸 미리 빼고 나머지 7%만 이 라인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IMM, 좀 아까 얘기한 동급이에요. 이제 동급이 됐어요. 리더십 보너스를 이 파트너가 9%를 먼저 차감해요. 내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VP는 몇 프로를 받아가죠? 12%. 12%잖아요. 12%인데 내 산하에 VP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VP예요? 내레그 이상의 VP잖아요. 12.5%를 받는 VP고 이 사람은 12%를 받는 VP예요. 그럼 나는 0.5% 더 받을 수 있다. 네. 그것도 생각하시면 좋고, 네. 이렇게 리더십의 수당 합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러니까 직급이 똑같은 PT여도 내가 레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네. 똑같은 PT 2명의 예를 들어볼게요. PT는 10만 포인트가 필요하죠. 10만 포인트가 필요하고 산하 IMM 이상 레그, 3레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PT 5만 포인트, 2만 5천, 2만 5천 합치면 10만 포인트죠. 그래서 나는 다 이분들이 IMM 이상이니까 나는 PT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 거죠. 근데 리더십 수당은 어떻게 주냐? PT면 몇 프로를 받아요? 18%를 받잖아요. 18%를 받는데 EVP는 얼마를 받아요? EVP 15%를 받죠? 15%를 받아요. VP는 12%, 똑같이 12%를 받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18에서 15를 빼면 3%잖아요. 그죠? 3%를 받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이 EVP 전체 매출의 3%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9만 4,500원이 되고요. VP는요. 18에서 12 빼면 최종 6%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25,000 포인트의 6%이기 때문에 99만 4,500원인 거예요. 여기 가격이 지금 다 똑같죠? 신기하다 이 생각 드시죠? 네. 이 포인트는 높지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2배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여기는 3% 받잖아요. 여기는 얼마 받아요? 6%잖아요. 여기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2배,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지만 이 받는 포인트가 또 이 사람이 2배가 높기 때문에 최종 받는 건 똑같아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PT가 6레벨 보너스 빼고 6레벨로는 이분들 거 이렇게 다 받았겠죠. 근데 그거 빼고 리더십 수당만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이 PT는. 근데 요 PT는 어때요? 대박이다. PT가 IMM 이상, 세라인 이상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잘못 따졌더라고요. 18%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그러면? 18.5%. 제가 잘못 따졌더라고요. 18.5예요. 그래서 사실 리더십 수당이 저보다 더 될 거예요. 네. 그래서 PT가 18%, IMM이 9%, 최종 9%예요. 근데 다 똑같으니까 그냥
10라인 곱하기를 하면 596만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달라요? 뭐가? 10만 똑같은 10만 포인트라니까요, 여러분. 네, 똑같은 10만 포인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라인을 어떻게 짜느냐. 그냥 한 라인만 바라보면서 이 라인만 잘 되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라인만 쭉 늘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또 직급을 갈 수 있게 도와주고 후원하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으로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초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일단 새 라인 내가 키워보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건. 왜냐면은 초기라서 나도 잘 모르는데 5라인이 나오고 10라인이 나오면 막 정신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거든요. 일단은 새 라인 5라인 키우면서 옆으로는 꾸준히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된다.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관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늘렸을 때 나의 소득이 극대화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때 보여드렸죠. 네, 이 독일의 1위, 독일의 1위고요. PM 전 세계 1위예요, 이분이. 전 세계 PM에서 1위고요. 그리고 독일 1분 사업자라고 했어요. 네, 독일 1분 사업자이시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한 지 30년 되셨겠죠. 네, 30년 되신 요하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요하임이라는 분이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 PM 랭킹인 거거든요. PM 소득 랭킹. 비즈니스 포 홈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 네트워크의 모든 이 1위부터 몇 위까지를 알 수 있고 그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 요하임이라는 사람이 1위인데 자 보세요. 이게 한 달이고 이게 1년간 소득이에요. 한 달에 53만 5천 유로. 달러. 예, 저기는 달러로 표시가 돼요. 그렇게 번대요. 53만 5천. 감이 안 오시잖아요. 얼마일까요? 한 달에 7억이에요. 그렇지. 7억이죠. 1,200원, 1,300원 곱하면. 한 달에 7억이에요, 저분이. 짭짤하다. 매우 짭짤하다. 네. 7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돈 이만큼 많이 벌어요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밑에 2위이신 분과의 소득 차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소득 차이. 2위는 얼마예요? 한 달에 2억. 한 달에 2억이에요. 53만 5천에서 12만 5천으로 뚝 떨어지죠. 그 밑에는 다 비등비등해요. 그죠? 네. 이 이유는 뭘까요? 월드 투어요. 네, 이 요하임 씨라는 분이 월드 투어가 저희가 30년 전부터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지금 18년? 12년. 12년 정도 됐대요. 네, 근데 그 12년 맞아요? 아무튼 12년이든 18년이든 그 시간 동안 월드 투어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하신 분이 이 요하임 씨라는 거예요. 독일 1위, 우리 전 세계 1위이신 이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해에는 1년에 8라인의 신규 IMM, 직대. 여러분 직대. 하고 싶다. 직대 IMM을 8라인을 만들어낸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신규 IMM 직대 라인을 쭉 넓혀가신 거예요. 도대체 직대가 저분이 몇 분일지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비즈니스석에서 만나면 꼭 우리 국장님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하고 막 악수도 하시고 막 이렇게 포옹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옆으로 많이 늘렸을 때 소득이 극대화된다. EPM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이 요하임 사업자라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컵보너스가 있죠. 네, 컵보너스. 요즘에 저희 어땠습니까? 어제 랠리, 엊그저께 랠리에서, 엊그저께에서 2일 차에는 없었고 1일 차에 뭐가 왔죠? BMW 시승식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있을까요? 여러분? 그 행사는 왜 할까요?
다른 네트워크가 벤츠랑 그걸 묶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보너스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는 BMW, 미니, 기아, 그리고 이 CL 최고직급 됐을 때는 포르쉐까지. 네, 이렇게 다 MOU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처음에 구매하실 때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 구매가 아니어도 되고요. 장기 렌트여도 되고요. 리스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의 명의가 1% 맞죠? 네. 나의 지분이 그 차에 나의 지분이 1% 내 이름이 1%만 들어가 있어도 또 인정이 돼요.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데 내가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K5를 타고 다녔는데 흰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정색으로. 흰색이라 안 되네. 아쉽네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안 돼. 다녔거든요. 어떡해요? 근데 랩핑이라는 걸 하면 됐대요. 맞아. 랩핑. 네, 업체 랩핑이라고 네. 완전 다 덮어 씌우는 그 있잖아. 완전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차 색깔을. 그 색깔을 완전히 바꿔주는 건데 색깔을 바꾸면 그 자동차 등록증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등록증에 블랙이라는 말만 들어가요. 사파이어 블랙이 들어가도 되고 레드 블랙이 들어가도 되고 펄 블랙. 아무튼 블랙만 들어가도 되고 펄 블랙이도 되고 블랙만 들어가면 인정이 돼요. 근데 출고된 지 5년 이내의 차만 네 그렇게만 인정이 돼요. 근데 그것도 정말 어딥니까 여러분. 자 그랬을 때 IMM만 돼도 매달 16만 9천 원씩 어떻게 들어와요? 그 자동차 회사로 준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들어요? 내 통장. 나의 수당에 자동차 수당이라고 써 있어요. 내 수당 쫙 들어올 때 좀 전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직접 보너스, 6레벨 보너스, 뭐 후원 보너스 막 이런 것들 그 두 번째 라인쯤에 자동차 수당 해가지고 130만 원씩 저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SP니까 130만 원씩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PP를 가면 얼마 들어온다고 써 있어요? 260만 원. 260만 원을 카 보너스로 받는다고 여러분. 차량 당신의 그 품위 유지비, 네. 품위 유지비로 26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260만 원은 어떤 돈이에요? 누군가의 월급이잖아요. 130만 원도 누군가의 월급이에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 그 랠리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이렇게 이렇게 다 PM 로고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로고를 붙여야만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이러시더라고 사람들이. 이걸 설명을 하면 아 그래요? 그거 뭐 이렇게 직급하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네 드려요. 근데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에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 PM을 모르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PM을 좀 알고 내가 이 PM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하면 이 스티커가 없는 X6가 너무 밋밋해 맞아. 보여요. 진짜. 저 처음에 이 스티커가 붙이는 게 창피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를 사서 고백합니다. PT가 되고 PT가 되고 제네시스 GV70을 샀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하얀색을 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카보너스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카보너스는 어떻게 돼요? 누적됩니다. 내가 이 차를 뽑을 때까지 누적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쭉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고 12개월치까지 누적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13개월 차야. 아직도 차를 안 샀어. 그러면 맨 처음 누적된 이 1개월 차가 빠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맥시멈 12개월 누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우리 그룹장님들이 그 비전을 주신 그 BMW X6 그거를 이제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제 사진이잖아요. 요거를 샀더니 그동안에 누적된 900만 원이 한꺼번에 자동차 수당을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900만 원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카보너스는요 단지 내가 좋은 차를 탈 수 있어가 비전이라기보다는요 이 내가 요즘에 차 안 타고 다니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는 안 타던 차도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도하지 않아도 이 자동차 수당을 이분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그룹장님 X6 그 김성준 그룹장님 타시고 G4라고 뚜껑 열리는 BMW 차 중에 스포츠카, 유일한 스포츠카인데 그 뚜껑 열리는 차가 있잖아요. 컨버터블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권경희 그룹장님이 타시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진짜 존경스러웠던 게 또 한 번 그 모임 그 미팅을 가시는데 이제 카페에서 미팅을 하시던 것 같아요. 1층에서. 근데 이제 도착 직전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쯤에 뚜껑을 딱 여신대요. 일부러 요즘에 뭐 스포츠카 그게 대수냐 이러지만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 지인이 만약에 뚜껑 열고 스포츠카 타고 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뚜껑을 열고 가셨대요. 근데 아무도 안 왔더래요. 아직 아무도 안 왔더래요. 너무 빨리 가셨나봐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내려서 기다렸겠거든요. 근데 우리 그룹장님은 사업가잖아요. 정말 뼛속부터 사업가잖아요. 한 바퀴를 또 도셨대요. 또 도시고 슬쩍 봤더니 왔더래요. 커피숍에 앉아있더래요. 그때서야 탁그 옆에다 싹 주차하고 탁 내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자랑 하시는 겁니까? 이게 차자랑이 아니었잖아요. 비전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카보너스라는 거에서도 우리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인 거예요. 저희한테 이 카보너스 되게 아직 안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보면 더 느끼더라고요. 그쵸? 우리 황다현 사장님도 이 BMW 전기차 구매를 하시고 그 이후로 아마 더 사람들이 어디 갈 때마다 와, 뭐 이거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스폰서 파트너가 둘 다 만약에 미팅을 각각 타고 가요. 더하죠. 네, 우리 황다현 사장님 미팅 딱 다 끝나고 우리 황다현 사장님 만나러 갔을 때 내려가서 차 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타고 왔고 황다현 사장님도 각각 타고 왔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차 보시죠. 미팅 끝났으니까. 그래서 딱 내려왔어. 근데 우리 이 두 자매가 보더니 와 박수를 진짜 이거 있잖아요. 대박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미팅하신 분도 와 이걸로 엄청난 비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차에 관심이 없어요. 이러셔도 타야 돼요. 네. 대부분 나만 관심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차에 관심이 많고. 네. 그리고 여행 보너스. 이 여행 보너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상 플랜을 왜 알아야 되냐. 첫 번째 목표 설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저는 금액도 금액 뭐 이런 다 좋지만 지금 당장 200만 원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마음속으로는 난 월천 이상은 벌어야지 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월천이 가까워요? 월천을 버는 게 내가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IMM 인센티브 투어 설정이 더 쉽겠습니까? IMM 인센티브 투어 유럽 가는 저 여행을 목표로 설정하시는 게 훨씬 더 가깝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목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항상 제가 정말 킥오프인가? 거기서도 제가 무대에서 올라가서 얘기했듯이 여행 보너스는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이. 당신들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상해 줄게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가 여기까지 오세요 라는 거예요. 목표를 준 거예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목표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IMM 인센티브 투어 이거 달성해서 어디 간다? 독일. 유럽을 간다. 독일에서 WLC라는 컨벤션을 1년에 한 번씩 가장 크게 하는데 그 컨벤션을 우리가 독일까지 가는데 한국에서 독일까지 가는데 그 컨벤션만 딱 참가하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유럽 국가를 여행할 수 있게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는 스위스 7위를 거쳐서 저 WMC 독일을 가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프라하를 가시고요. 우리 그룹장님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저는 콜마르 콜마르 어딘지 프랑스. 모르겠어요. 프랑스요? 네, 스위스. 네, 이렇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라네요. 누구는 1,200이라고 누구는 1,500이라고. 어제 1200명이라 어제 했어요. 동시 들었는데 왜 다 또 다른 거예요? 네, 1,200명이 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여행지를 누구나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홈쇼핑 돌리다가 여행 딱 그 관광 상품 나왔을 때 프라하구나. 저런 데는 언제 가볼까? 이런 곳. 그런 곳만 여행지로 선정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딱딱딱 골라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 IMM 인센티브 투어다. 근데 IMM은 아까 보셨겠지만 높은 직급이 아니에요. 사실 초기 단계의 직급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앞방이라서 네, 보상이 앞방이라서 모든 건 초기 사업자들을 이 많이 가져가는 것에 비중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 보너스조차도 어떻게 해요? IMM부터 앞방부터 우리 IMM 인센티브 투어 갈 때요. 뭐 저는 SP라서 우리 그룹장님들 GP라서 다른 형태로 가지 않아요. 똑같이 가요. IMM 사장님들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인정식에는 살짝 좀 그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살짝. 네, 살짝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12월에 베를린에서 크리스마스 갈라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삶이 저한테 올 거라고 제가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다 막 드레스 입고 막 난리가 여기 쬐끄매갖고 사진 안 보이는데 드레스 입고 갈라 파티를 즐기면서 그 베를린에서 네, 키가 막 180, 190 이런 유럽 남자분들과 눈호강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즐겼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3월 달에는 매해 3월 달에는 월드 투어라고 이 4가지 여행 중에 소르 회장님이 가장 중요하고 집중하는 여행이 이 월드 투어예요. 월드 투어. PT 인정식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PT는 PT 됐다고 그냥 인정받는 그냥 그 하나의 여행을 만들어준 거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목표점을 두셔야 할 것은 월드 투어예요. 월드 투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1월까지 VP가 되어야 되고 VP가 된다는 것은 아까 보셨지만 25,000포인트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MM은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예요. 내가 VP를 간다는 거. 근데 그 IMM을 직대로 만들으려는 거예요. 직대로 두 라인은 11월까지 이번 연도 11월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1월 전에 VP 컨펌 하시고 직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거는 딴 건 인정이 되지만 이건 안 돼요. 직대로 IMM 두 라인을 딱 탄탄하게 만들고 가시면 저 월드 투어를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마라케시. 마라케시. 고고 마라케시. 고고 마라케시. 네, 저는 어땠다고요? 달성. 축하해요. 네, 달성했고 저는 3년 연속 달성한 거예요. 이게 아직 되지 않아서 3년이 되지 않았지만 연속으로 달성을 했는데 월드 투어에 목숨 걸고 월드 투어를 목표로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직급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표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1,0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월 1억 벌고 싶은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목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엑스포를 타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는 K8이 타고 싶기도 하고 이런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목표 하나는 월드 투어예요. 여러분 월드 투어 매해 똑같은 목표 매해 똑같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게 월드 투어. PT 인정식은 매해 똑같지 않아요. 누군가 내년이 목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번 연도가 목표일 수 있겠죠. 월드 투어 가시면 정말 환상적인 여행을 하실 수 있고 PT 인정식은 프랑스 니스라는 곳 거기 아니면 두바이 둘 중에 내가 선택해서 여기도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여행을 다 다녀왔고 중복으로 다녀온 것들이 이제 저는 벌써 생겨난 거고 이번에
지지난달 3월에 인도양이라고 했나요 여기? 네, 인도양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네, 세이셸이라는 그 인도양에 있는 유럽의 부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신혼여행지 1위.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잘 몰라요. 세이셸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동남아인 줄 알아요. 어디 동남아 유명하지 않은 섬인 줄 아는데 유럽의 부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저기 신혼여행지 1위 아는 거예요. 그 세이셸에 저희가 갔던 사진이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여행을 즐기고 왔거든요. 이런 데 가면은 당연히 정말 너무 멀어 보이던 우리 회장님이나 공기소르고 여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 바로 옆에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의지만 있다면 그 옆으로 가서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여행이고요. 그리고 세이셸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다시 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갔다 와서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갔을 때는 몰랐어. 갔다 와서 너무 돈이고 도대체 이거 얼마짜리였던 거야 하고 갔다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1박에 얼마? 저희가 갔던 클럽메드라는 그 3,000달러. 클럽메드라는 그 리조트가 1박에 3,000달러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7박을 하고 왔죠. 그러니까 돈이 저희가 잘 번다고 해도요. 저 혼자 갑니까?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 남편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사이즈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월드 투어를 달성해서 그렇게 데리고 가야 되고 남편도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개인이 가려면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여행을 월드 투어에서 저희 그 소르고 회장님이 시켜주는 거고, 마라케시는 모로코에 있는, 모로코 아시죠? 모로코에 있는 하나의 도시인데 마라케시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야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대요. 소르고 회장님의 버킷리스트를 월드 투어를 통해서 다 이루고 계시대요. 근데 그 마라케시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저길 가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동화 같은. 네, 아주 동화 같은 저길 가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행위인 것 같아요. 저길 가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마라케시 내년 3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네, 모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도전하시고, 그리고 지금 가입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승급 보너스 처음에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요. 저는 3개월 만에 PT를 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요 하면 저는 이거였어요. EVP 325만 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빨리 가게 된 거예요. 저 추가적으로 주는 저 목돈이 너무 제가 궁한 거예요. 325만 원. 네, 저 목돈 플러스 커미션까지 합치면 갑자기 커미션이 막 800, 막 1000 이렇게 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진짜 저거 꼭 받고 싶다. 제가 그때 마지노선이 EVP까지였어요. 이게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 1년 뒤면 없어진다 이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못 받게 생긴 거예요. 달성을 해도.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무조건 받아야겠다. 진짜 그래서 EVP 갈 때가 저는 제일 힘들게 갔거든요. 마지막 EVP 갈 때가 작년 4월이었어요. 작년 4월에 3일 남겨두고 EVP는 5만 포인트가 필요하죠. 5만 포인트. 마지막 3일 남겨두고 얼마가 부족했냐? 10,000 포인트가 부족했어요. 10,000 포인트.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제 차에 이렇게 십자가 달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3일 남겨두면요 차에 타자마자 기도를 해요. 어디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딱 차에 타면 막 기도를 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네, 그랬더니 3일 남겨두고 되더라고요. 3일 만에 10,000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정말 그때는 진짜 막 정말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똥줄 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됐어요. 그게 저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큰 사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목표, 각자의 이 목표를 잡고 가신다면 내가 13개월 안에는 무조건 PT를 해야 되겠다. 650에요. PT 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1,500 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커져요.
기존에 받던 커미션에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에 가슴이 안 뛴다면 EVP 평균 커미션 얼마예요? 500만 500. 원이에요. 그러면 825만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325만 원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빠른 승급 보너스 도전하시고 내가 가입한 시점이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매니저를 한 시점이 아니고 내가 가입한 시점. 아쉽게도 네, 가입한 시점부터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4월 달에 내가 가입을 했다면 5월 달까지 IMM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입한 시점 안에서 2달 안에 처음으로 달성하는 직급. 만약에 첫 달에 MM을 달성했어. 그럼 아쉽게 그 다음 달에 IMM을 달성해도 MM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첫 도전 목표를 IMM으로 잡으시고 하시면 빨리 승급하세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내가 IMM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많이 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많이. 그러면 그게 내 사업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돼요. IMM 달성하고 나서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이미 해놓은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VP로 가는 거예요. 제가 EVP 갈 때 그렇게 똥줄이 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힘으로 PT를 그냥 막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바로. PT 16만 포인트로. 첫 PT를. IMM을 갈 때 그렇게 막 퍼뜨리고 막 똥줄타게 여기저기 막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PT는 쉽게 갔다는 소리예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목표점 하나에 가기 위해서 진짜 막 이 목표가 없으면 근데 그게 됐겠어요? 사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분 받고 싶어가지고 그 목표가 없었다면 제가 PT 그 다음 달에 갔을까요? EVP는커녕 PT도 못 가고요. 네,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가능했고 그 다음에 더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연속으로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컨펌 했을 때 돈이 지급되거든요. 두 번째 컨펌 했을 때 만약에 이번 달에 5월 달에 IMM을 했다고 해도 IMM은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똑같아요. 만약에 5월 달에 첫 IMM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6월에 IMM을 못해서 유지를 못했어요. IMM은 떨어졌어. 근데 7월에 IMM을 한 거예요. 그럼 이달에 된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선물이 달에. 8월 달에 나온다는 거죠. 이 보너스가. 네. 그리고 이거는 별도 신청이 네, 해야 돼요. 3개월 안에. 필요하고 그 회사에서 그게 문자가 저한테 가요. 왔는데 지금 네, FBA. 네, 문자가 가요. 이 빠른 승급 보너스 FAB. 신청하라고 이렇게 오니까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많은 직급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CL까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막 PM이 막 급성장하고 아시아 진출하면서 급성장하고 막 이러면서 이 추가 직급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CL 다음이 실버 챔피언 리그라고 해가지고 SCL, GCL, PCL, CH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1시급으로 주는 이 보너스 있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저희의 목표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SCL이 되면요 1억 9,500만 원을 일식으로. 1시급으로, GCL이 되면 3억 2,500만 원을 1시급으로, 그리고 PCL이 되면 6억 5천만 원, CH가 되면 13억을, CH가 되면 도대체 커미션은 얼마일까요? 정말 따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커미션 플러스 용화임님이 곧 달성된대요. 네네. 그럼 CH가 되면 거의 뭐 8억 뭐 이상 받겠네요. 거기에 13억 플러스. 13억 플러스래요. 근데 정말 우리 모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자 목표인 뭐가 있을까요? 집. 집. 이 해결된 우리 여사님들도 계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아닌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 내가 원하는 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집. 네, 내가 원하는 집. 저는 그 목표가 여기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 또한 엄청난 비전이고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직급별 평균 수입인데요. 아니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번에 랠리 때도요. 그 안양에 계신 우리 김재담 사장님 IMM이 이게 가입한 지 2개월 만에 이제 되셨어요. IMM이 여기거든요.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 약 130만 원 받는 데잖아요. 300만 원 넘게 받으셨어요. 맞아. 그리고 그 사장님의 파트너이신 신동원 사장님 SM 세일즈 매니저 약 40만 원 준대잖아요. 100만 원 넘게 받으셨잖아요. 왜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정말 평균 수입이라고는 정해져 있지만 저거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많은 보상 플랜. 네. 정말 짧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화 보상이라서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네, 짧게 설명을 해요. 이 많은 보너스 있잖아요. 이 많은 보너스 이 중에 여러분은 뭘 갖고 계셔야 돼요? 매니저. 목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목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준다는 게 많은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리크루팅을 하거나 비전을 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 보니까 내 차에 완전 눈이 막 이렇게 됐어. 나를 보고 처음에 차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자동차 보너스를 보너스. 막 부각시켜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막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빠른 승급. 보너스. 빠른 승급 보너스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이거 프로모션이니까. 빠른 승급 보너스. 네, 그걸 또 막 부각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자고만 생각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비전을 줄 수 있어요. 네, 이 보상으로 여러분. 네, 이 보상으로 오늘 들으셨으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뛰어. 마라케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목표 설정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오늘 들으신 것 그 여러 가지 보상 중에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 PM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보상을 준대 라고 내가 들은 거를 다시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시려고 노력하신다면 하나 하다 보면 IM 팩토리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는 내가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겠죠. 네. 꼭 얘기하셔야 돼요. 꼭 어떤 걸 얘기하실지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 보시고 완벽하게 마스터 하셔서 네 얘기는 하시되 이 오늘 들은 거 제가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